지난 월요일 부동산 문제는 어릴 적부터 사유재산과 공동체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 관점을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공동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누가 돈을 보태준 것도 없고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도 내가 했고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취득했고 세금까지 냈는데 내 재산을 놓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준 적 없는 남의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냐.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본인의 노력과 그 집에 들어간 재료값의 합이 아니죠. 그 가치는 그런 노력과 재료에 더해 그 입지 등 주변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된 가치가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도로, 교통 편의, 교육, 공원, 그 주변 환경은 시도, 국가재정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그 공동체가 벽출한 돈으로 만든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사유재산인 건 분명하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유재산의 관점만으로는 풀 수 없다. 사유재산과 공동체적 윤리가 긴장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 정치적으로 큰 사건 하나, 예. 그리고 또 국정농단에서 큰 사건 하나, 두 가지가. 네, 서초동도 시끄러웠고 네. 여의도도 시끄러웠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한 말보다 훨씬 좋은 표현.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점점 방송에 적응해서 방송용 워딩을 좀 훨씬 세련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16일 만인데요.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계 은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고민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 정도 되는 건데, 뭐 내용은 그러니까 몰랐다. 예.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니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거고. 좀 길게 쉬겠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좀 늦어진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보통은, 지금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다. 보통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늦어진 이유가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가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혹은 구속 여부가 바꾼 내용이 있느냐. 그래야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는데 안 됐더라면, 혹은 구속됐기 때문에 바뀔 만한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구속영장과는 무관하게 바뀔 내용이 없다는 건 사건 초기에 진작에 했어야 했던 내용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지연돼서 읽게 된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당도 계속 그 지문을 받고 본인도 그런 추궁을 당하고, 그렇게 지연해서 얻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아마 그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어떤 돌파구가 되어 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 내용, 그런 역할을
없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어제 국민의당도 개인 입장의 사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정치적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는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전 대표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입장 변명이었다.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왜 이렇게까지 끌었는지 잘 모를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끌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려고 했구나. 나는 나름의 승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 정경원 테니쿠키 아니어도 그랬구나 하는 모두가 다 납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런 방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리더를 바라보고 같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입장 표명은 입지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입장 표명이었고 다시 정치 전면에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제 점수는 낮습니다. 아주. 예. 자, 이게 돌파구가 되는 뭔가 포인트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없었다. 국민의당 반응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입장의 사과라고 선을 그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없었던 거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돌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그 대응 방식,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 가이드라인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걸 반복했죠? 네? 네, 계속해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 특혜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특검 법안을 오늘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사과 대상이 이제 국민도 있고 당원도 있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제 문준용 씨가 돼야 되는데 문준용 씨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도 네, 당사자라는 워딩 정도로 썼죠. 안철수 전 대표가요. 그걸 그렇게만 표현하고 만 것도 대단히 어정쩡한 거거든요. 아예 빼거나 아니면 직접, 왜냐하면 공격할 때는 다 이름을 썼잖아요. 예. 그런데 입장 표명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하자고 이제 나오고 있죠. 야3당 공조에서. 특검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정치적 제스처인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에 줄 리도 없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적인 물타기가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네, 청와대도 어제 수용 불가하다고 입장 낸 바가 있고요. 또. 이거 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구성이 안 되는 건데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치 국면을 뭘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당에서 기대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줄어든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검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렸죠. 이유미 씨에게서 이제 잘랐는데 이게 최고인이었던 이준서 씨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5월 5일 날 기자회견했는데 5월 6일 날 이유미 씨가 사실상 제보자는 없는 거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5월 7일에 또 기자회견을 했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예. 그 제보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전화 확인 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복수의 확인 등등의 표현으로 정반대로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나갔냐. 예. 그 결정을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 이야기를 꿀꺽 혼자 삼키고 혼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간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이유미 씨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서 공개됐는데 더 강하게 나갔는지 따져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이게 여의도에서 어제 크게 있었던 사건이고요. 서초동에서 크게 있었던 사건.
네, 어제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원래는 안 나가겠다라고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깜짝 나온 겁니다. 나와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계속 공개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타기 시작한 말 살시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소유였던 이 말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내 것처럼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은 것이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 삼성이 말 이름 바꾸자고 하니 바꿔야 한다. 이런 최순실 씨의 말도 공개했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들 여기서 정유라 씨에서는 다 부인된 거예요. 예. 그 말도 네 거야 돈 주고 살 필요가 뭐 있어 네 거야라고. 그리고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최순실 씨도 알고 정유라 씨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스탁은 삼성은 모른다고 했죠. 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혼자 몰래 거죠. 주도했다는 건데 이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자면 이게 이제 삼성이 이 제안을 하고 주도했다는 그리고 말 바꾸기 전날 삼성과 최순실 씨가 따로 만났다는 것도 얘기가 들어있어서 전면적인 삼성 입장을 뒤집는 거죠. 네, 수혜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 녹취 파일도 있다고 얘기도 했고, 그죠? 네, 증거 삼성 변호인단이 공격하니까요. 자기에게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제출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씨에서 작년 9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시작하는 초기죠, 초기. 네, 한겨레가 첫 보도를 9월 20일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말 관련된 보도가 9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을 통해서요. 거의 말과 관련된 보도는 경향신문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거의 첫 보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을 한 첫 시기인데 정유라 씨 얘기로는 그 보도 있기 전에 네, 이미 그 전이라는 거죠. 네, 전에 삼성에서 앞으로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라는 얘기를 최순실 씨에게 삼성이 했다는 거잖아요, 삼성이. 네, 그 이야기를 자기가 또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말 세탁, 말 중개상을 통해 가지고 삼성 말을 주고 더 비싼 말을 최순실 씨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고. 근데 그때 발생한 차액, 그걸 누가 내느냐? 그거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정유라 씨에 의하면 말 중개상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말 중개상이 삼성에서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안 준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개상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에서 돈 필요한데 왜 안 주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교환의 차액을 이전까지 특검위에 주장했던 것은 그 차액을 최순실 씨가 주고 그 차액만 주고 말을 가져갔다는 게 특검의 파악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유라 씨의 지금 주장은 말 중개상은 그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도 최순실 씨가 내는 게 아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정유라 씨에 의해서 주장된 거죠. 당사자에 의해서. 네. 어제 특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차액을 안 보내줘서 당사자가 짜증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드레아스, 그러니까 승마 코치이자 말 교환했던 사람이 영어로 삼성 needs to pay me, 그러니까 삼성이 내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줬는지 아니면 이 돈조차 돌려서 받아서 줬는지 아니면 삼성이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애초 말이 되기로는 말 중개상 말이 두 번 나오네요. 예, 앞에 말은 이야기가 되기로는 말 중개상은 그 차액도 삼성으로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말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승마 코치죠. 예. 코치이자 첫 번째 돈을 받는 그 창구가 됐던 코어 스포츠, 그 이전 전신인 비덱스포츠의 대표까지 했던 캄플라데라는 사람한테서 말 바꾸기 전날 삼성전자 임원 2명과 엄마가 만났다. 예.
말 관련된 얘기, 말교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추정인데 재밌는 것은 이게 그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녹취 물증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딸이 자신의 승마 코치한테서 엄마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그때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굳이 녹음해 놨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모녀 관계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큰 스펙타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스펙타클한데 이 증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더 스펙타클해요. 네, 그렇죠. 엄청납니다. 예, 증인 출석 놓고 정유라 씨와 변호인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요나 회유로 정유라 씨 증인 출석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어제 법정 나와서요. 나오기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여러 만류, 그러니까 만류는 아마 변호인들 또 이 만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게 변호인과 사전 상의 없이 출석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변호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고 있는데 그것도 드문 일인데 더 드문 일은 변호인들 모르게 새벽에 특검에 연락해서 그 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상한 일이고요. 매우. 이에 관련해서 이제 그 최순실 정유라 씨 동시 변호라는 오태희 변호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유라가 살모사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건 단순 독설이 아닌 게 그리고 장시호보다 더하다. 예, 어제 법정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예. 했다라는 거죠. 살면서 엄마 죽이는 뱀이거든요. 물론 잘못된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의미한 바는 엄마를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 이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불리하고 최순실 엄마에게도 불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다 불리하죠. 예, 불리한데 엄마 딸을 같이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의미는 당연히 그거죠. 엄마를 죽이는 거라고. 예. 의대인을 이렇게까지 살모사라고 마음에 안 들면 변호인 사퇴하고 말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상한 점 더 있어요. 김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가 새벽 5시 혼자 이경재 나가서.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동시 변호하고 있죠. 정유라가 새벽 5시 혼자 나가서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승합차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그 시간에 혼자 빌딩을 나간 걸 변호인이 어떻게 알죠? 새벽 그걸 알려면 24시간 정유라를 감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라진 걸 알고 새벽 5시 CCTV 그 주변 CCTV를 확인해야 돼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라졌다는 걸 아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이상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왜냐면 재판정에서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스펙타클하고 너무 재밌는 뉴스입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스펙타클한 장면이 법정에서 벌어진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추정하는 바. 제가 오랫동안 이 가족을 바라보며 연구한 결과 추정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좋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좋은 것이 맞아요. 서로. 네, 뇌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얽혀 있죠. 셋 모두가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해야 좋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정유라에게도 좋은 것인가. 이 지점에서 첫 번째로 엇갈렸어요. 이해관계가 다르다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마와 딸은 무조건 이해관계가 같을 것 같지만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계속 그 증언을 거부하면 3차 영장. 네, 이번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 해버리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 첫 번째 동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시호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장시호 씨가 이제 특검에 이제 그 협조를 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장시호 씨의 역할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장시호 씨에게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런 가이드, 이게 너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이야. 이런 코치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입증할 수는 없어요. 입증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장시호 씨 협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인 가족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돈의 관점을 여기 추가해서 바라봐야 된다. 지금까지도 입증된 바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돈이 관련돼 있다.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 것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 최태민 뭐 할아버지 1세대라고 하면 최순실 씨와 그 자매들은 2세대잖아요. 장시호 정윤은 이제 3세대예요. 부모 세대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자신들 성인이 됐고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일구는 데 필요한 물적 토대도 필요하고 본인들이 보아온 것도 있고 옆에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일과 최순실 일가 자산을 추적하면서 느낀 점은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이 없는데 돈이 너무 많다고. 예. 그런 환경에서 평생 자란 3세대거든요. 더군다나 2세대가 이 최태민 씨를 살해하고 그 재산을 차지했다고 하는 최태민 씨 아들의 주장도 있었죠. 그런 류의 주장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가가 돈에 대해서 가지는 개념, 집착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냐. 이건 다음 편에 제가 좀 더 정리하여. 돈이 관련이 있다. 돈이 관련 없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입장 표명은 입지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입장 표명이었고 다시 정치 전면에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제 점수는 낮습니다. 아주. 예. 자, 이렇게 돌파구가 되는 뭔가 포인트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없었다. 예. 국민의당 반응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입장의 사과라고 선을 그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없었던 거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돌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그 대응 방식,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 가이드라인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걸 반복했죠? 네? 네, 계속해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 특혜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특검 법안을 오늘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사과 대상이 이제 국민도 있고 당원도 있고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문준용 씨가 돼야 되는데 문준용 씨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도 네, 당사자라는 워딩 정도로 썼죠. 안철수 전 대표가요. 그걸 그렇게만 표현하고 만 것도 대단히 어정쩡한 거거든요. 아예 빼거나 아니면 직접 왜냐하면 공격할 때는 다 이름을 썼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입장 표명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검하자고 이제 나오고 있죠. 야3당 공조에서. 특검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정치적 제스처인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에 줄 리도 없고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적인 물타기가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네, 청와대도 어제 수용 불가하다고 입장 낸 바가 있고요. 또. 이거 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구성이 안 되는 건데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치 국면을 뭘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당에서 기대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줄어든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검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렸죠. 이유미 씨에게서 이제 잘랐는데 이게 최고인이었던 이준서 씨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5월 5일 날 기자회견했는데 5월 6일 날 이유미 씨가 사실상 제보자는 없는 거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5월 7일에 또 기자회견을 했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예.
그 제보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예. 전화 확인, 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복수의 확인 등등의 표현으로 정반대로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나갔냐. 예. 그 결정을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 이야기를 꿀꺽 혼자 삼키고 혼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간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이유미 씨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가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혹은 구속 여부가 바꾼 내용이 있느냐. 그래야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는데 안 됐더라면 혹은 구속됐기 때문에 바뀔 만한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구속영장과는 무관하게 바뀔 내용이 없다는 건 사건 초기에 진작에 했어야 했던 내용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지연돼서 읽게 된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당도 계속 그 지문을 받고 본인도 그런 추궁을 당하고 그렇게 지연해서 얻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아마 그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어떤 돌파구가 되어 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 내용 그런 역할이 없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어제 국민의당도 개인 입장의 사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정치적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는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전 대표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입장 표명이었다.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왜 이렇게까지 끌었는지 잘 모를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끌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려고 했구나 라는 나름의 승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 정경태 있고 그게 아니어도 그랬구나 하는 모두가 다 납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런 방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리더를 바라보고 지난 월요일 부동산 문제는 어릴 적부터 사유재산과 공동체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 관점을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공동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누가 돈을 보태준 것도 없고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도 내가 있고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취득했고 세금까지 냈는데 내 재산을 놓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준 적 없는 남의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냐.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본인의 노력과 그 집에 들어간 재료 값의 합이 아니죠. 그 가치는 그런 노력과 재료에 더해 그 입지 등 주변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된 가치가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도로, 교통 편의, 교육, 공원, 그 주변 환경은 시도, 국가재정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그 공동체가 객출한 돈으로 만든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사유재산인 건 분명하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유재산의 관점만으로는 풀 수 없다. 사유재산과 공동체적 윤리가 긴장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 정치적으로 큰 사건 하나, 네. 그리고 또 국정농단에서 큰 사건 하나, 두 가지가. 네, 서초동도 시끄러웠고 네. 여의도도 시끄러웠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가요? 네. 제가 한 말보다 훨씬 좋은 표현.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점점 방송에 적응해서 방송용 워딩을 훨씬 세련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16일 만인데요.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계 은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고민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 정도 되는 건데, 뭐 내용은 그러니까 몰랐다. 예.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니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거고. 좀 길게 쉬겠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좀 늦어진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보통은, 지금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다. 보통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늦어진 이유가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